시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 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이 왔어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오늘자 국민일보 1면입니다. 막다른 김건희 명품백.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 밝힐 듯. 자, 그동안에는 직접이 없었어요. 근데는 구체적으로 직접 어떻게 입장을 밝힐까요? 네, 일단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뭐 신년 기자회견이 되던 어떤 형태를 하던 입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힐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가방 논란에 관련해서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윤 대통령은 방송사 한 곳, 지금은 KBS가 유력한 걸로 전해집니다만 이렇게 방송사와의 신년 대담 형식으로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의지도 천명을 하고 또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또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촉발된 이 계기가 몰카 공작, 정치 공작이었던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졌습니다. 자, 양은경 기자. 결국 이제 방송사와 대담 시간에 이제 뭐 앵커가 질문을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아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물론 또 이러다 보면 추가 질문은 없어요. 그렇죠? 네, 뭐 보통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은 막 기자들이 더 날카롭게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그 앵커가 대표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한다. 지금 이런 형식일 가능성이 높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뭐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경우에는 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서 사실 대통령의 생각은 이건 공작이다, 뭐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 그게 확고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설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원론적인 의미의 사과라는 것은 뭐 당사자가 직접 나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명품백을 받은 것도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김건희 여사니까 김건희 여사가 나서는 게 원론적인 의미에서 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후보 시절이긴 하지만은 학력위조 논란에 대해서 김 여사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검정색,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검정색 그 수트를 입고 이제 그 대국민 사과를 한 뭐 그런 모습도 있긴 했는데, 아무래도 뭐 직접 그렇게 사과로 나서게 되면은 또 거기서 불거진 논란이나 또 여러 가지, 이게 과연 진정한 사과냐, 뭐 어디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으로 가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뒤에 부분, 그러니까 대통령에만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공작이다라는 그런 부분일 텐데, 이게 너무 강조가 되다 보면은 이게 또 이제 본말이 전도가 돼서 또 논란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뭐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과라는 연못이 늪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계속 안에서 막 빨아들이니까 더 빨려 들어간다는 그런 걱정이 있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과를 하면은 진다. 절대 굽히지 말아야 하는 게 이제 국민의힘 일각의 입장인데, 또 사실 그 아까 이제 김경일 의원이 포문을 띄웠지만은 현장에 나서서 이렇게 선거전을 뛰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민심이 그게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이 사태까지 지금 온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 자, 그렇다면 그 여론조사를 한번 보죠. 이정민 기자. 네.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예. 그 결과 69%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한 건데요. 거의 70%가 10명 중에 7명이 필요하다. 네, 거의 70%에 육박하고 반대로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24%였습니다. 자, 24%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과 비교를 해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도 거의 절반 가까이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결국 입장을 밝힐 것 같아요. 지금 언론 보도도 그렇고. 그런데 자, 입장을 밝혔는데 그 다음은 지금 민주당 주장을 들어보면 이게 단순히 설명하고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입장 표명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사과로 끝내는 이 봉합쇼 정도가 아닙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를 받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쌍특검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내십시오. 자, 이러면서 또 특검 얘기 나오는 거예요. 특검 지난번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특검의 수사 대상이요. 뭐 도이치모터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도이치모터스 하다가 이것도 있네.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있네. 이것도 들여다볼 수 있게 지금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자, 이러자 한동훈 위원장 분명히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 준비되어 있나요? 예. 한동훈 위원장 얘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지금 사태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가 추구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일까요?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는 정도로 하죠.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어떤 사과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 이거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문제까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 뭐 특정 뭐 방송사와 기자 인터뷰를 하든 뭐 기자회견을 하든 아직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어떤 이것을 몰카 공작이다 이것을 강조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아마 보안책 마련에 중점을 둬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제2부속실을 설치를 하겠다. 그리고 또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 그런 보안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여론도 민심도 좀 진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 특검을 가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그 특검이 아마 제2표가 2월 그 국회 중에서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만약 거기서 지금 지금 상황이면 부결이 되죠. 3분의 2가 안 되니까 아직 뭐 이탈자가 없으니까. 부결이 된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다시 그 명품백 가지고 다시 특검을 또 발의를 하기에는 민주당도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고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국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안을 내놔도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수긍은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걸 결국은 다시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지금 민심이 중요하겠죠. 조금 전에 봤던 그 정도의 여론을 그것을 반전시키지 못하면은 총선에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번 여론조사 결과 또 앞으로 나올 여론조사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수위를 상당히 조절을 할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면 할수록 그 민주당의 공세는 강해질 거고 또 김경률 비대위원 문제도 김경률 비대위원이 여기서 만약에 낙마를 하거나 뭐 그러니까 김경률을 접으면 비대위원회에서 여기서 사퇴시키면 이건 그렇죠.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게 만약에 지금 현 상황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말 그대로 한동훈의 정치적인 항복처럼 비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의 차별화를 통해서 이 국민의힘이 새로 거듭났다는 모습을 통해서 이 총선을 치러야 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아주 난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 대통령 입장 표명이 나오기 전에는 아무런 이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치는 결정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직을 그대로 지킬 것이냐고 봤을 때는 그것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김건희 여사와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직접 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을 내놓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민심에 부응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김경률 그 비대위원이 물러나는 거죠. 물러날 때 근데 어떻게 물러나느냐? 저는 이번에 흠진 마포울에 모든 전념을 쏟기 위해서라도 제가 지금 당직을 내려놓고 여기에 올인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외부적으로 그렇게 표명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대통령에 대한 정치 예우를 갖추는 것처럼 비칠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앞서 이야기했던 슬기로운 여당 대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혼자만 나가는 것도 아닐 거예요.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 옆에 있는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구자룡 변호사 같은 경우도 비대위원을 맡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이제 지역구 출마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비대위원 중에서도 일부는 본격적인 공천 국면 들어가고 선거운동 들어가면 비대위원에서 내려올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러날 수도 있다. 그런 분석도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구자룡 변호사하고 김경률 회계사는 아마 그 조만간 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나올 거라는 건데 나오는 방법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촉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민경우 비대위원장 그 노인 폄하 발언 때 그때처럼 비대위원장이 해촉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담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은 민경우 비대위원이 한번 낭만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과 같이 퍼포먼스까지 벌였는데 해촉을 하면 부담이 있어요. 근데 자진 사퇴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자진 사퇴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앙리 마리 앙투아네트와 연결한 그것 때문에 자진 사퇴하는 것이 아니고 구자룡 변호사하고 같이 사퇴를 하면은 총선 때문에 나가는 거니까 상당히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봉합 수순으로 간다는 게 지금 여당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봉합. 민주당에서는 그걸 봉합쇼라고 합니다만 봉합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봉합되면 총선까지 아무 문제 없이 갈까? 그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더 민감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공천입니다. 공천은요, 의원들 또는 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개개인한테는 더 민감한 문제이고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넘어가도 결국 언젠간 공천 시즌 돼서 터져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자 서울신문 3면입니다. 자, 봉합 열차에 올랐지만 2차 관문이 있대요. 2차 관문. 바로 공천권. 공천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물론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유권자들이 판단하고 당원들이 판단해요. 여론조사하고 실제로 그쪽에서 이제 경선 붙어서 이기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전략 공천이라는 것도 있고요. 공천권은 사실상 정치인들이 피해갈 수 없는 현실적인 힘이기도 합니다. 그걸 둘러싸고 충돌이 있다. 자, 양은경 기자, 공천 과정에서 뇌관이 될 수 있다. 어떤 분석일까요? 이게 사실 표면적으로는 이윤한 두 사람의 갈등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천을 앞두고 용산이 이제 지금 당 쪽에 명단을 제시했는데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하나도 안 받아들였다. 뭐 그래서 좀 갈등이 증폭 심화됐다. 그런 얘기도 있는 만큼 이게 지금 갈등이 끝난 게 아니라 공천을 앞두고 더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런 그 갈등이 지금 예측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 예.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른바 지금 그 전략공천 지역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뭐 강남 3구라든지 영남이라든지 뭐 이런데 또 비례대표 이런 곳이 조금 굉장히 좀 이른바 전략공천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 이 도화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른바 시스템 공천 한동훈의 시스템 공천이냐 아니면 윤심이냐 사실 지금 용산 쪽에서 뭐 비서관이라든지 직위를 그만두고 나간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사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를 놓고 용핵관이라고 흔히들. 그렇습니다. 또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그런 관측들인 거죠. 자, 차재원 교수님. 예. 이게 공천이 아마 더 큰 논란이고 지금 저도 여론조사 뭐 하라고 막 그 전화를 받아요. 네. 뭐 자기 후보 뭐 누구 뭐 이래서 의장 그냥 귀찮아서 끊어버리는데 사실 이게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 을로 보낸다고 했을 때도 아니 그걸 왜 마음대로 결정해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마포 을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강남 공천 나오고 네. TK 공천 나오면 이때는 뭐 훨씬 더 불거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는 부분을 뭐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소위 말하는 안방으로 일컬어지는 그 앞서 말씀한 강남이나 TK 같은 또 차원을 넓히면 PK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러니까 조금 그 편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곳이잖아요. 당의 공천이 사실상 이 지금 뭐 이 금배지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상당히 아마 이 지금 그 당의 입장에서 총선을 치르는 나름대로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당의 철학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향점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이 지금 시스템보다는 당의 의지, 즉 그러니까 당 대표의 의지가 아마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그런 우려들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문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정치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취임할 때 이야기했던 서민과 약자를 대변하겠다는 그 컨셉에 맞게 예를 들면 세피를 수여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론이 시작이 되면 결국은 그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설사 용산이 뭔가 입김을 내고 싶다 하더라도 이번에 당무 개입이라는 그조차 하나도 야당에서 벌써 사법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용산의 개입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상당히 좁다, 작다는 생각도 합니다. 예. 근데 좁고 작은데 꼭 용산이 개입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표면적으로 막 개입한다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좀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 용산 참모 출신들이 35명이 지금 출마를 하기 위해서 나갔거든요. 예. 그다음에 장차관이 17명이 나갔어요. 어허. 42명인데 42명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을 얻고 나간 거예요. 본인들은. 그렇게 본인들은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 현역이 있는데 출마를 하려고 해요. 그다음에 40% 정도가 영남에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비대위나 공간위 입장에서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 과정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저번에 이철규 의원이 친윤 이철규 의원이 공간위에 들어가니까 윤심을 전파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주장들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천만에 공천은 내고 장은 내가 이끈다. 공천은 나와 정영환 그 공간위원장이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벌써 피할 수 없는 충돌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그런 장면이었죠. 예, 알겠습니다.